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플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클럽하우스로 소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나만의 캐릭터 제페토를 만들어 대학을 가고 콘서트를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지구 위에 하나의 디지털 세계가 덮여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지구,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각 온라인 세상에 접속한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그곳,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님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데요. 로보틱스 학사, 산업공학 석사, 인지과학 박사, 교육공학 교환 교수를 거쳐 지금은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독특한 창의력을 기반으로 동기부여 이론서, 실무 적용 사례, 메타버스 진화를 풀어낸 소설까지 총 3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필모그래피에서 보셨듯이 그의 사고력과 상상력은 무한한 세계를 넘나듭니다. 메타버스의 메타는 초월, 버스는 세상, 우주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며 디지털 지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4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를 입히는 증강현실 세계. 예를 들면 포켓몬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나이엔틱의 지구 땅 따먹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세계. 브이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세 번째,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거울 세계, 미네르바 스쿨, 줌, 업랜드. 네 번째, 어디에도 없던 세상을 창조하는 가상 세계, 가상 세계 속 시간여행, 레드데드 온라인, 현실이 된 SF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이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메타버스 개념 설명을 위한 사례 연구가 80%, 기업의 메타버스 활용 제한이 10%, 메타버스가 풀어야 할 윤리, 법, 경제와 심리적 문제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제안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국순당은 GTA 온라인에 주점을 차리자는 것이죠. 어때요? 재밌겠죠?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2개의 쪽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4쪽 라이프 로깅 세계.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활동을 라이프 로깅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모두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 포함됩니다. 라이프 로깅에 참가하는 사람은 크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학습, 일, 일상생활 등 자신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에 의지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몸에 있거나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둘째, 다른 사용자가 올려둔 라이프 로깅 저작물을 보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로 남기거나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보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라이프 로깅 사이트에 가져옵니다. 라이프 로깅의 개념은 21세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썼던 일기가 대표적 라이프 로깅입니다.
미국인 영어 교사 로버트 실드는 1972년부터 1997년까지 자신의 25년 삶을 5분 간격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텍스트의 분량은 대략 3,700만 단어 정도인데 책으로 보면 대략 400건은 되는 분량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라이프 로그 중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분 단위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려면 자신의 삶의 내용을 편집해서 기록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 짐작합니다. 1996년 제니퍼 랭글리는 제니캠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에 웹캠을 달아놓고 15초마다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3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인류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기록할까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주로 공유하는 내용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뉴스 기사, 알리고 싶은 다른 사람의 라이프 로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 자신의 미래의 계획 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저와 연결된 분들이 올리는 포스팅들도 대략 이런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버트 실드, 제니퍼 랭글리와 같은 케이스는 드문 편이고 대부분은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을 기록, 저장하여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편집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 실제 삶 중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은 대부분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남겨진 삶의 모습도 날 것 그대로를 올리기보다는 조금은 다듬어진 내용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로깅의 경우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마다 TV 광고에서는 그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멋진 사진을 쉽게 찍고 편집할 수 있는가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스마트폰에 달린 여러 개의 고성능 렌즈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라이프 로깅용 이미지 촬영입니다. 요컨대 현실의 나에게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빼고 이상적인 나의 이미지를 조금 추가해서 즐기는 라이프 로깅이 대세인 셈입니다. 156쪽 거울 세계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앱을 살펴봅시다. 배달의 민족 앱에서 보이는 식당들은 모두 현실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식당 중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 식당에 직접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해도 될 텐데 우리는 왜 배달 앱을 즐겨 쓸까요? 첫째,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일지 모르고 어떤 메뉴가 있는지 잘 모르며 주소와 메뉴를 통화로 알려주는 과정이 꽤 번거롭습니다. 이런 과정을 배달앱 내에서 터치 몇 번으로 끝내는 게 효율성입니다. 둘째, 식당마다 별점, 고객 후기 등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식당 위치, 특징 등도 소개되고요. 이런 정보의 확장성이 큰 장점입니다. 구글어스, 네이버 맵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거울 세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서는 이미지로 표현된 도로, 건물들의 모습과 주소를 포함하여 거리의 모습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찍은 사진과 높은 곳에서 찍은 항공사진 등을 제공해 줍니다. 현실 세계의 지도를 데이터화한 자료는 거울 세계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 서비스들은 주기적으로 지도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현실 세계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울 세계는 우리에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의 거울 세계가
현실 세계의 전체를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골목길에 식당과 세탁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현실 세계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국물이 점퍼에 튀었다면 옆에 있는 세탁소에 바로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음식 배달 앱에는 이런 즉각적 연결성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식당 바로 옆에 세탁소가 있을지라도 음식 배달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 배달 메타버스에는 세탁소가 아예 없습니다. 현실 세계를 거울로 비춘 듯한 거울 세계이지만 현실과는 다른 모습도 많습니다. 거울 세계는 앞서 언급한 효율성, 확장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유통,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 책에서는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과 각 영역을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흥미, 재미를 제공하는 뜨는 것들의 세상으로서 메타버스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의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과 스토리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메타버스와 디지털 지구를 탐험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였습니다.